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 자, 내용을 보셨어요. 자, 요게 이제 GMB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 요거 이제 뭐 큰 풀로 들어가는 건 좀 얘기가 살짝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씩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먼저 하고, 일단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이 뭐예요? DD 자체를 디스플레이 논을 한 다음에, 여기 어디였지? 논을 한 다음에, 전체 감싸고 있는 클래스 메뉴 UL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DL 통째로 디스플레이 블록 시켜라 라고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떨어지는 거고, 자, 이게 아니라 클래스 메뉴에서 마우스를 올리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상황으로. 언제? 클래스 메뉴에 안에 들어있는 LI의 마우스를 올리면, 그럼 각각 따로따로 해당이 되겠죠. 뭐 LI가 아니라 DL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그 안에 들어있는 DD를 디스플레이 블록을 시켜라. 자, 위에 거와 아래 거에 대한 해석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럼 밑에 거에 대한 해석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엔 각각 따로따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 회색깔은 일부러 저렇게 그냥 해놓은 거고, 색깔만 날려버리면 똑같이 되겠죠. 자, 뒤에는 회색 한번 날려볼게요. 회색이, 자, 얘니까 회색을 딱 지워놓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하나씩 떨어지게 만들 수 있죠. 네. 여기요. 회색은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자, 알겠습니다. 자, 클래스 메뉴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이에요. 이 아이는 본래 없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지우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두 개. 전체 통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일부.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해석을 잘 하시면 크게 손을 안 대도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변해야 되셨나요?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기능들 중에 일단은 당장 해먹을 수 있는 기능, 각각 따로따로냐 아니면 전체가 통으로 내려오게 할 거냐,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광고 슬라이드 배너인데, 뭐 이런 쪽에서는 자동으로 그냥 흘러가게끔 만들어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일정 시간마다 넘어가게 하는 명령어를 따로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그걸 구성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쟤네들은 그런 형태까지는 안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이트에서, 별도의 다른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어디가 가장 나을까요? 아무거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경영연구소가 있는데, 얘네들 말고요. 해당상 없군요. 그 다음에 위풀은 뭐 하는 데지? 여기도 없네요. 자, 요즘 광고 슬라이드가 좀 시들시들했었나? 없는 게 많네요. 여기 있네요. 자, VSL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봤더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넘어가고, 왼쪽 버튼 누르면 넘어가고, 여기에 같이 아래쪽에 인디케이터가 위치를 표시하면서 누르면 똑같이 따라가게끔 해놓고 있죠.
좀 더 좋은 건 이 상태에서 포커스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에 대한 이야기가 뜨긴 뜨는데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해주긴 해야겠죠. 그럼 이 구성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에서 광고 영역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 섹션이겠죠. 자, 섹션에서 내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부터 좀 알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틀에 대한 설명을 살짝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형태는 쉽게 말하자면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광고가 어떻게 돼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느냐? 이 안에 뭔가 길게 연결되는 박스가 하나 더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더 긴 박스가. 더 긴 박스가 존재해서 내가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 박스가 어떻게 되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생겨라.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좌우의 버튼을 만들어 주겠죠. 자, 왼돌지 쪼개주고,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아까처럼. 인디케이터는 여기서부터 쪼로록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개수만큼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뒤에 있는 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틀에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건 요만큼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에 내가 보고자 하는 각 광고를 담는 아이가 이렇게 길게, 위에 인디케이터가 5개니까 5개의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작게 5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택도 없군요. 5. 자, 조금 너무 넓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애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5개가 통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오른 버튼을 딱 누른과 동시에 얘는 스르륵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기본은 여기까지만 짜는 거예요. HTML, CSS는. 이렇게 짠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사실은 얘가 왼쪽에도 크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끝에 있는 얘와 동일한 아이를 만들어 줍니다. 양쪽 끝이 똑같은 아이인 거죠. 끝에 걸 카피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대신에 얘가 처음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왔지만 실제로 얘는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점프로 딱. 또 누르면 하나. 또 누르면 하나. 또 누르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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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얘는 다시 점프로 이렇게 오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결국엔 양쪽 끝에 이걸 해석하기 전에 그 전에 전체가 들어가는 개수만큼 가로로 만들어 주어야 그 아이들이 스르륵 스르륵 옆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 말고 슬라이드 광고 배너인데 저는 봤더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데요,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던데요 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그냥 똑같은 여기에다가 얘가 가로로 긴 게 아니라 아래로 긴 거겠죠, 그냥.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차이를 두고 뭐 한 거다? 똑같이 그냥 배치해서 작업을 한 것 뿐이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어떤 건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마찬가지 마지막 거 카피해가지고 올려주는 개념도 똑같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가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만 바뀌던데요?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아이가 있던데요? 그건 뭐겠어요? 5개 똑같이 존재합니다. 단 감싸고 있는 아이가 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같은 자리에 겹쳐 있을 뿐이에요. 같은 자리에 겹쳐서 내가 필요한 것들끼리 쓱, 쓱, 쓱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겹쳐 놓기 한 다음에 뭐 하는 거? 그럼 필요한 것마다 디스플레이 논, 디스플레이 논, 디스플레이 논, 디스플레이 논. 보여주기 하는 건 디스플레이 블락. 논 블락, 논 블락 하는 거죠, 그냥. 같은 자리에. 그럼 얘가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자유롭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판가름이 나겠죠, 아무래도.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또는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만드는 순서는 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든다가 아니라 인디케이터가 먼저 만들고 좌우 버튼이 그 다음 만들고 얘네가 나중에 만든다. 이 순서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안에 들어있는 버튼들이 먼저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각각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위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에 먼저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엔터 치면 넘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끝나면 그 다음 포커스가 얘가 아니라 오른쪽 다음 거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한다. 또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얘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더라고요. 탭. 자, 여기서 탭 뭐니? 자,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뭐 이렇게. 근데 자, 보이시죠? 여기 포커스 있는 거? 탭 누르면 이쪽으로 와요. 그죠? 근데 Shift 탭 누르면 전, Shift 탭 누르면 아래에 있는 이쪽, Shift 탭 누르면 아래쪽 옵니다. 좀 눈에 잘 안 띄게 만들어 놔가지고 좀 보기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 순서는 제대로 갖춰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영역에서 자, 큰 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튀어나가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안에 한 번 더 뷰 에리어라고 해서 영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한 번 더. 사실 없어도 돼요, 얘는. 하지만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 영역을 그냥 div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광고를 좌우 버튼 필요하겠죠? 자, 클래스 뷰 btn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영역. 자, 클래스 뷰 w가 빠졌군요. 자, 에이리어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에이리어를 쓸 수는 없고 저는 뷰 컨텐트 아니면 뭐 뷰 리스트, 광고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을 짜겠습니다. 3개의 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각각의 역할을 따로따로 줄 거니까 저는 H3에다가 광고 인디케이터라고 주고 여기는 광고 버튼. 실제로는 H3가 들어갈 이유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뭐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 겸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곳은 H3 광고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뷰 에리어와 인디케이터와 뷰 버튼과 뷰 리스트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씩 다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CSS로 넘어가겠습니다. CSS로 가서 광고 영역 이곳이죠. 붙여주고 자, 뷰 에리어는 뷰 박스와 같은 위치에 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주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는 일단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더블 가로값 위드 400픽셀 정도 줘볼까요? 높이값은 30픽셀 정도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자, 하늘색 계통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자, 좌우 버튼에 들어가는 크기도 만들어줄 건데 얘는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 거고요. 높이값은 사실은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어쨌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크기는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목록의 크기는 얘도 일단은 100% 한 번 더 잡아주고 높이값도 꽉 차게 한 번 더 잡아주겠습니다. 자, 뷰 에리어 크기하고 뷰 리스트하고 사이즈가 똑같죠? 그럼 제가 틀린 겁니다. 윈도우입니다. 아, 윈도우래. 위드입니다. 아이고. 틀렸다고 얘기해놓고 또 틀리네요. 자, 결과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살짝 보시면 자, 요 글자 지울 거죠 나중에. 인디케이터 영역이고 요거 버튼이고요. 색깔 안 넣었지만 여기 박스가 하나 더 존재하겠죠. 자,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자, 결과를 확인하셨다면 자, 수정하도록 할게요. 일단 HTML에 먼저 잠깐 돌아가서 아까 글자 했던 거 광고 배너 영역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 보이면 안 되니까 숨기겠습니다. 클래스 히든 자, 숨겼고요. H3는 이 중에 인디케이터나 뭐 이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얘네가 제목의 역할을 하진 않으니까. 뭐 인디케이터 있으면 좋긴 하겠죠. 얘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버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현재 결과물에서 자, 인디케이터, 좌우 버튼, 실제 내용물 조금 밀려져 있지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수정할 건데요. 인디케이터 자체는 제가 뭐 할 거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거고요. 자, 버텀 20픽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50%쓸 거예요. 자, 추가 설명은 잠시 뒤에. 그 다음에 좌우 버튼 얘 같은 경우도 포지션 앱솔루트 줄 거고 탑 50% 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로값이 꽉 차 있으니까 저는 그냥 100% 아니
left 제로라고 쓰겠습니다. 만약에 난 버튼의 크기를 조금 작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제가 가로가 80% 지금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이 갭을 맞춰야 되니까 left를 10%라고 쓰셔야 그 위치를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이 인디케이터와 좌우 버튼 이 두 가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다음에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그렸냐면, 결과물은 해당하는 이곳 광고 배너 내용에 아래쪽에 인디케이터 영역과 좌우의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앱솔루트는 뭐가 있어야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레러티브가 필요하죠. 어디에다가? 그 감싸고 있는 부모, 기준치 역할을 하고 있는 틀에다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감싸고 있는 부모인 뷰박스 또는 뷰 에리어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곳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틀이 된 역할은 뷰박스였기 때문에 포지션 레러티브를 썼습니다. 네. 자, 클래스 인디케이터에서 버텀으로 들어간 얘는요. 자, 앱솔루트를 공중에 띄웠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뭐예요? 이 정도에서 아래쪽 틀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부터 20픽셀만큼 떠서 박스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곳과 이곳 사이 값이 20픽셀인 거죠. 탑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50% 내려와라. 전체 기준에서 50% 여기 기준으로 박스가 짜져라. 버텀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라 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20픽셀만큼, 요 사이는 20픽셀 간격이에요. 있는 거고 위치를 잘 잡고 있고, 얘는 위에서부터 50% 전체의 절반만큼을 내려온 거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맞추기는 했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수정을 해줘야겠죠. 첫 번째, 자, 인디케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의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20픽셀 올라온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좌우에 가운데 배치하고 싶은데 현재 가운데 배치하고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운데는 맞죠. 왜? 가운데 기준에서 치우쳐져 있으니까. 결국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넓이 값의 중간치만큼을 되돌아가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의 절반치를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프트 값을 수정한다? 아닙니다. 50%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여기를 갖다가 몇을 돌아갈 거예요? 뭐 25%할 거예요? 이상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값이 25%가 아니잖아요. 50%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더 치우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50%간 거는 내가 현재 뭐 했다? 전체를 기준으로 절반만큼의 위치를 시작해서 만들겠다는 뜻으로 처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만큼 가로값의 절반만큼을 뭐 하겠다? 반대로 이만큼만큼을 돌아가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해석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일정 크기만큼을 돌아가게 하는 거,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이동하게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플롯은 단순하게 나열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공백을 더 없애겠다, 겹치게 하겠다. 자, 바꿔서 해석할까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만큼에서 이때 패딩으로 인해서 살짝 내려왔죠? GMB가. 여기서 더 내리려면 우리 뭘 줬어요? 마진 탑을 줬죠.
그래서 내렸잖아요. 근데 난 이만큼 내릴 게 아니라 반대로 위로 더 올라갔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마진 탑을 마이너스 쓰면 되죠. 똑같습니다.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값으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값이 몇이에요? 400.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 자, 이게 일단 기초의 개념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첫 번째 해석이에요. 자, HTML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왔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은요. 자, 이 버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현재로서는 좌우는 맞아요. 가로값을 퍼센테이지로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뺀 값의 절반 딱 해서 레프트 주니까 절반 가운데 온 건 맞아요. 왜? 수치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자동으로 된 거였죠. 80%였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90% 하면 레프트 5% 하면 좌우 기준에서는 맞는 거죠. 맞습니다. 얘랑은 환경이 다른 게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픽셀 값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 퍼센테이지를 이동한 다음에 내 가로 값을 절반만큼 다시 돌아가게 배치한 거예요. 상황이 다르니까 해석을 다르게 한 것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누구? 바로 탑이에요. 내가 높이값을 50픽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0% 전체에서 50%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더 내려간 거죠. 얘랑 해석을 같이 하셔야죠. 이 레프트라는 값과. 얘는 가로값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셨다면 밑에 있는 얘는 높이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어야 된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마진 탑 내가 높이값이 50이니까 마이너스 25 픽셀 해야 위아래 기준에서 가운데 딱 배치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헷갈리시죠? 자, 일단 먼저 내용을 작성하시고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버튼의 경우는요, 이렇게 높이값 틀을 짜는 것이 아니다. 높이값을 몇 준다? 0을 주는 거다. 네, 0을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버튼, 뷰 버튼은 탑 어쩌고저쩌고 다 했지만 그래서 마진 탑을 사실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안에 들은 버튼을 가지고 마진 탑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아예 0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럼 배경 필요 없겠죠? 필요 없지만 확인차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그 다음에 자 이제 HTM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 버튼의 높이 값은 제로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HTML 문서로 돌아가서 자, 뷰 버튼부 인디케이터는 잠시 뒤에 하고 얘 먼저 설명할게요. 자, 뷰 버튼부에서 아이를 클릭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클릭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링크 A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저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버튼이잖아요. 그 단순 버튼이에요. 그렇다면 A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A는 클릭하면 이동하는 앵커의 기능이에요. 네. 주소를 쓰지도 못하는데 그거 해서 뭐예요? 그래서 버튼 자체 역할을 하는 태그는 없느냐, 요소는 없느냐? 있습니다. 버튼입니다.
단 이렇게 그냥 버튼이라고 쓰고 여기다 해석을 뭐 내용 이전이나 다음이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버튼 요소 자체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뜻과 똑같은 거냐면 회원가입하실 때 내용 막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를 전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걔랑 같은 해석이에요. 즉 내가 뭔가를 입력하고 그 자료를 어딘가의 데이터 서버에 전송시키겠다는 해석이 이 버튼 형식이에요. 똑같은 버튼이어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버튼 자체 특별한 기능이 없는 버튼의 역할을 쓰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다가 타입 버튼이라는 것까지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 드렸던 클릭을 하면 자료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서브밋이에요. 확인 동의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단순 버튼입니다 라는 뜻으로 버튼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과 이전 내용에 해당하는 기능을 써줘야 되니까 저는 클래스 다음은 넥스트겠죠. 저는 그래서 넥스트 btn 버튼이라고 다 안 쓰고 대부분 저렇게 쓰니까 이전은 priv 뭐 btn 이라고 쓰겠죠. 자, 결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두 개, 버튼 모양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버튼 태그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들어있어요. 자, 쓰시고 결과 한번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버튼의 모양을 확인하셨습니까? 버튼 A와 성격이 다릅니다. A 태그는 쉽게 말하면 어디론가 가기 위한 티켓을 끊어서 버스를 탄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걔를 오게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리모컨의 버튼이에요. 네. 이거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동하지 않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 우리 집 버튼 띵 누르면 가고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으니까. 자, 그런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버튼 모양 자체는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테두리 선을 준 적이 없는데도 테두리 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버튼이고요. 입체를 전혀 준 적이 없는데도 입체감이 들어가 있는 게 버튼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나는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런 아이들을 초기에 세팅을 해줘야겠죠. 리셋. 자, 그래서 리셋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리셋으로 가서 리셋 CSS로 가서 자, A랑 역할이 비슷한 아이니까 전혀 다르지만 여기다 밑에 쓰면 되겠죠. 버튼은 나는 보더 선 필요 없어 안 쓸 거야. 자, 논 또는 0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특이하게도 선밖에 안 줬는데 선밖에 빼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없고 단색으로 뜹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여기 입체였잖아요. 여러분 거 브라우저 봤을 때는. 근데 단색으로 바꿔버려요. 색깔을 난 준 적이 없는데 필요 없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투명하게 바꾸시면 되겠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게 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글씨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버튼도 마우스를 가리켰을 때 손가락 모양처럼 나타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건 나중에 위치 다시 바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가락 모양으로 바꾸게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커서의 모양을 바꾸는 거니까 커서. 여기다가 help라고 쓰면요, 커서의 모양을 help라는 모양으로 바꿔라 하면 마우스를 갖다 대는 순간 물음표가 뜹니다. 말 그대로 help죠. 여기다가 포인터라고 쓰면 여기가 당신이 가리키는 곳이에요. 가리킬 때 하는 포인터잖아요. 그러니 손가락 모양을 가리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서 그냥 2개 보여드린 거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든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텍스트라는 게 있나? 아마 있네요. 텍스트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글자를 쓰는 것처럼 좋지 않은. 자,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래 놓고 나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는 할 건데, 중요한 게 한두 개 더 남았습니다. 자, 지금 저는 크롬만 보고 지금 비교를 해드렸죠. 그나마 익스플로러나 다른 아이들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또 차별이 나와요. 누구? 지금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브라우저, 사파리. 사파리는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파리는 아니에요. 사각형이 아니라 라운드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독자적으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끝에 R 값을 주려면 같이 주고 빼려면 같이 빼줘야겠죠. 그러니 자, 빼겠습니다. 저는 끝에 라운드 처리하는 기능은 뭐라고 하냐면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고요. 없앨 거니까 0 안 하겠다. 자, 이렇게 처리하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뭐하다? R 값은 없앨 수 있다. 자, 상단에 있는 브라우저 싱크로 실행하지 않고 노드.js를 통해서 브라우저 싱크를 실행하신 분들은 IP 주소를 갖고 계실 테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처리된 것을 알 수 있고, 지우고 확인해 보면 R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슬쩍 한번 당장 볼 수는 없겠지만 사파리 버튼이라고 한번 혹시나 있나 볼게요. 자, 사파리 쪽에서 보이는 버튼은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버튼, 이거 다 이렇게 생겨요. 모양이 입체 약간 끝에 라운드 처리 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 있죠. 이 두 가지 버튼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난 이런 디자인 전혀 한 적이 없는데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의 옵션을 더 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A와 버튼에 대한 형식을 조금 더 보셨기 때문에, 자, 아까 포커스라는 개념을 하나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의 포커스를 잡거나 버튼 요소의 포커스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거죠. 자, 이거 안 쓰면 현재 포커스 잡히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에 슬쩍 하늘색 느낌이 드는 사각형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얘네도 지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뭐니? 자, 보이세요? 테두리 티 많이 안 나죠? 이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으로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미약하게나마 백그라운드 컬러, 아니 아웃라인 하죠. 아웃라인 3픽셀 솔리드 해서 노란색의 그냥 외곽선을 표현할 수 있게끔만
하겠습니다. 자, 차후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기능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을 정리를 했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자, 메인 CSS로 가서 자, 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버튼, 뷰 리스트가 아니죠. 뷰 버튼이죠. 죄송합니다. 자, 뷰 버튼 안에 들어있는 버튼에 대해서 똑같은 디자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Next BTN과 그 다음에 Priv BTN 두 가지를 모두 작업을 해줘야겠죠. 어차피 Next BTN과 Priv BTN은 현재 정해져 있어요. Next는 다음이니까 오른쪽에 배치해라. 플롯 right고요. 얘는 이전 버튼이니까 왼쪽에 배치하겠죠. 플롯 left고요.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인은 44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튼에 대한 라인은 어떻게 만들 거니? 가로 값을 40픽셀 정도 할까요? 높이 값을 마진 탑을 25도 걸어놨으니까 저는 50픽셀 주겠습니다. 일부러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해서 눈에 띄게만 체크를 해 놓도록 하죠. 여기 팁을 살짝 더 하자면 글씨 색깔만 흰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모양을 살짝 내봤어요. 오타가 있으니까 FLO AT 네, 오타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좌우 끝에 맞았어. 네. 글자는 버튼 태그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운데다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글자를 숨기는 게 일이죠. 안 보이게. 글자를 숨기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스팬 태그로 클래스 히든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스팬 태그를 만들어서 클래스 히든으로 담아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영역을 만들어서 각각 숨긴다라는 내용이 되니까. 그럼 버튼만 살아있고 얘네들은 안 보일 테니 버튼은 어떻게 해요? 뭐 저번에 우리 보셨던 NLT 아이고 LT 세미콜론 GT겠네요. 자, 그 다음에 NLT 세미콜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호만 달아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좁게 꺾이는 거 말고 넓게 꺾이는 기호도 따로 또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버튼 위치나 모양을 잡는 방법이고요. 이 아이들은 일부러 제가 라운드 처리를 해놨지만 아웃라인은 사각형 그대로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 아웃라인 포커스 잡는 걸 다른 거 하고 싶다면 신경을 써서 바꾸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버튼이고요. 자, 인디케이터 위치를 한번 잡아 보셔야겠죠. 자, 인디케이터 위치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4개냐, 5개냐, 3개냐, 2개냐 이것만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디케이터도 하나의 목록처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UL로 잡는 편입니다. 해석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일부러 4개면 4개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인디케이터는 사실상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버튼 태그가 아닌 A 태그로 만들어 줍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스팬 태그를 만들어서 숨기 글씨를 만듭니다. 즉, 첫 번째 인디케이터에 위치를 하면 첫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광고를 설명하게 만들고, 얘는 당연히 세 번째 광고를 설명하고, 네 번째 광고를 설명하게 만들어 두면 글씨는 안 보일지 몰라도 포커스가 잡히면 열심히 설명을 해주겠죠. 인디케이터 자 4개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가 설명이 들어가줘야 내가 듣고 아 이거 갈 거야 하고 엔터 빵 칠 수 있겠죠. 최소한의 제목은 들어가줘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를 가서 메인 인디케이터 요 자리죠. 자, 인디케이터 자리에다가 안에 UL 그리고 LI. 자 너무 많다 싶으시면 중간에 좀 빼도 괜찮습니다. 인디케이터 안에 UL과 LI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UL 자체는 사실 크게 할 건 없어요. 그냥 가로값 100% 하시고 높이값 100%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오토 주고 LI에다가 높이값 줘서 플롯 처리하셔도 되고 클리어 픽스. 그 다음에 가로값 30픽셀 할게요. 그냥 자, 높이값 30픽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라이트 아니요 마진 레프트 할래요. 자, 마진 레프트 20픽셀 할게요. 너무 다닥다닥 붙었나요? 그러면 조금 더 넓게 40 하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첫 번째 거가 마진이 붙어버려요. 그러니 맨 첫 번째 있는 곳에서는 마진을 없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li 중에서도 누구를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i에 대해서는 마진 레프트를 없애라 해서 데이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안에다가 인디케이터 안에 들어있는 A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겠죠. A는 인라인 요소니까 강제로 블럭 처리하실 거고, 자,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든 다음에 파악형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더 레디우스라는 값을 이용해서 아직 보더 레디우스 자체를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느낌이구나 정도만 파악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똑같기 때문에 50% 하시든 100% 하시든 똑같은 결과를 나올 거니까 처리하시고 끝맺음 하시면 1단락은 됩니다. 단 인디케이터 배경 파란색 싫으니까 지울게요. 하나 빠졌네요. 플롯 빠졌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플롯 레프트. 불안불안하지만 결과는 됐죠. 끝까지 딱 중간에 안 간 이유는 뭐예요? 공간이 남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하려면 약간의 소스를 더 건드리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내용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남아요.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시려면 전체적인 이 가로값도 줄여야 되고 뭐하고 조정하기 좀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약간 귀찮은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분모값을 수정한다라는 건 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 안에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롯 말고요. 다른 거 쓸 거예요. 왼쪽부터 정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옆으로 나열할 수 있는 글자처럼 배치를 하지만 그 개개인들은 사이즈를 가지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만드는 내용인 거죠. 자, 플롯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일단은 똑같아요.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여기다가 얘네들은 글씨 형식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일정 영역에서 가운데 배치해라. 뭐죠? 텍스트 온라인 센터잖아요. 자, 이 li 자체를 글자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부모인 UL 또는 그 위에다가 저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줄 겁니다.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 li들을 글자로 인지를 해서 글자인 것처럼 인지를 해서 내용들을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뭘 해야 돼요? 슬라이드 진짜로 이 내용처럼 구성되어 있는 실제 내용의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자, 실제 내용의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배경 색깔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번거롭기만 하지. 아까 UL에서 있는 거 배경 색깔 지웠습니다. 자, HTML로 돌아가서 광고 내용 뷰 리스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뷰 리스트에서 저는 이 자리에 광고를 만들 건데요. 자, 광고도 해석을 각각의 내용을 목록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div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또 모양을 살짝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div를 만들면 이 div 안에 div를 또 만들고 그 안에 div를 또 만들어야 돼요. 뭔가 좀 복잡해져 버리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는 이 아이들도 그냥 하나의 목록 형식의 광고가 여러 개니까 목록으로 파악하는 게 좀 낫겠다. 그러면 이해하기도 편해서 라고 해서 저는 UL 안에 li로 만듭니다. 인디케이터가 4개였기 때문에 광고도 4개가 되겠죠. 자, 이 안에 각각의 링크까지 만들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광고 내용이라고 1, 2, 3, 4까지는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광고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은요, 무조건 각 파트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얘네들은 클래스의 이름을 달아주셔야 돼요. 얘는 nth 차일드로 해버리시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전혀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로 이름을 꼭 할당을 하십시오. add, view, 공, 뭐 이렇게. 자, 당장은 얘를 안 써도 좋습니다만 이름은 무조건 만드세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뷰 리스트 CSS 갈게요. 자, 아래쪽에 있네요. 자, 얘도 UL도 클래스 이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만들었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자, 뷰 리스트 UL 자체는 4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가로 값은 몇일까요? 25%?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만들었냐? 얘까지 만들었어요. 이 안에 뷰 리스트 얘입니다. 얘가 뷰 리스트예요. 안쪽에 있는 거. 이 안에 우리는 뭘 만들어요? 각각의 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째로 4개가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긴 박스가 들어가줘야겠죠. 해석되셨습니까? 자, 현재는 아직 요 각각이 아니라 긴 박스입니다. 근데 그게 4개가 들어갈 자리예요. 몇 프로일까요? 4개니까 400%겠죠. 이해가셨어요? 그만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냥.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 안에 자식으로 들어가는 i li는 가로값 몇일까요? 1번 100%, 2번 25%, 3번 그냥 픽셀값 100% 하시면 자식은 부모를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얘 하나의 키는 이만해집니다. 그렇겠죠? 25%가 정답이에요. 퍼센테이지는 마진답 마진 버튼, 패딩답 패딩 버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기 부모를 보는 거예요. 물론 포지션도 일부는 제외지만. 자, 그러니 가로값을 25%로 하셔야 하나씩 들어가겠죠. 높이값 똑같이 그냥 100% 줄게요. 그 다음에 li는 옆으로 나란히 할 거니까 플롯 레프트. 자, 안에 글씨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냥 패딩 30픽셀 정도 줄까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어주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색깔 때문에도 쓰기는 해야겠군요. 각각 li들 각각의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을 조금 해 보셨을 거예요. 길게 만들어 놓고 각 하나당 하나씩 그냥 파트가 들어가게 만들어 짜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li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감성은 이 UL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요.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 그럼 한 칸만큼 옆으로 이동해라 라는 뜻이니까 하나 왼쪽에 보내고 여기 있겠죠. 마진 레프트 200. 그러면 두 칸만큼 보내는 거니까 왼쪽에 2개 있고 3번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누굴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하게 만드는 거죠. 당장은 할 거 아니니까 해놓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렇다고 이 넘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넘치는 건 잘라서 안 보이게 만들어줘야겠죠. 넘치는 것을 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클래스 히든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넘치는 부분을 자를 건데 어디서 넘치는 거를 자르는 거예요? 창. 그 창은 1번 UL, 2번 LI, 3번 뷰리스트, 4번 버튼, UL. 그럼 UL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이만한 박스에서 이만하게 만든 게 이게 UL이잖아요. 여기 얘가 넘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얘가 넘치는 걸 잡는 거잖아요. 빨간색. LI들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어차피. 네, 빨간색. 즉 정답은 뷰리스트 3번이 됩니다. 뷰리스트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쓰시면 되겠죠. 어차피 배경 흰색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서 써주시면 결과는 잘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동작은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동작시키시려면 JS를 통해서 뭔가를 컨트롤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해서 여태까지 한 거 살짝 보면 얘네들 처리했고, 그 다음 여기 인디케이터 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 버튼, 그 다음에 밑에 거 가는데, 문제는 요거 아직 해결 안 했잖아요. 우리 이거 해결해 줘야죠. 이거 하고 싶을 겁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저 아이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아이는 통째로 GMB입니다. 자, 또는 헤드박스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헤드박스를 통해서 처리되는 게 많고, 헤드박스가 앞에 와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헤드박스를 통째로 포지션 렐러티브를 줄 거고요. 얘가 뭐 움직이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오로지 어떤 기능을 주기 위해서 Z 인덱스라고 하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썼어요. 포지션 렐러티브나 앱솔루트나 픽스드가 아니면 Z 인덱스 안 먹거든요. Z 인덱스는 무조건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 Z 인덱스를 제가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위치값 다시 잡긴 하겠지만 얘는 가급적 앞에 있으라고 선 정도를 주어서 다른 거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잘 나오고 있죠?